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 농촌의 여건과 농업 정책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현황, 보면 위기적 측면과 기회적 요인, 이런 현황을 좀 살펴보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정틀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틀 전환에 대한 좀 개념적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국정 과제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 이런 것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 농촌의 위기와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들이 잘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충분히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다 공유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되 내용은 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참조한다는 뜻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이 농업이 차지하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업 GDP 규모나 성장률이 좀 전반적으로 정체하고 다른 경제 부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농업은 마치 사양 산업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농업 자체 규모가 줄은 게 아니라 비중이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농업 농촌의 가치와 역할이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업 부분이 전체 사회 비중에서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개방 경제 속에서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 작물에 대한 생산이 좀 정체되어 있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육류 같은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농업 부분 내에서도 식량 작물의 어떤 비중이 줄고 오히려 축산, 과수, 채소 이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수입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증가 부분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98년도에 64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재작년에는 353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수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과 농업 소득의 결입인데 농업 생산액이 정체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농업 소득의 측면에서도 보면 생산액이 정체되어 있고 또 일부러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소득이라는 부분은 또 이게 투입제라든지 이런 생산 비용이 좀 증가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농업 농촌에서의 농가 소득 정체나 농업 소득의 정체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혁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 교육 조건 악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에 대한 비용이랄까, 농기계 비용이라든지 노동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농촌의 어떤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농촌 내에 있는 활동적인 사람들마저도 도시에 어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든지 또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찾아서 떠남을 해서 농촌 내가 상당히 과소화될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혁신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평창이 상당히 커지고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밀집해서 살고 있듯이 이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 농촌은 최근에는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다 할 정도로 농촌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농지 면적이 농업 이해의 목적으로 계속 전용되고 있는 농지 면적이 감소하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로 등장했을 때 그것에 가장 기반이 되는 농지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절출산 고령화 사회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보고 특히 이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구 노동력의 고령화 가소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큰 국정 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또 새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뭐 최근에 제가 강원도에서 그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때문에 화천 지역을 갔었는데 그 지역은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또 모색하고 있는 그 위기이자 기회가 생기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의 어떤 소멸화의 위기 부분은 이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농촌의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고 과소화되는 과정에서 농촌 내 학교가 사라지고 또 병원이 사라지고 거의 산부인과가 있는 읍면 지역이 거의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 서비스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 기후변화에 따르는 위기, 아마 이번 코로나에서 어찌 보면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식량 위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느냐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국정 의제뿐만 아니라 FAO라든지 국제기구에서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위기는 아마 이 강원도에 계신 분들도 느끼겠지만은 과거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영천, 대구 이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도 나타나지만은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해서 기존의 작물들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아마 우리 인간이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같은 경우도 그런 기후변화 위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우리 농업 농촌은 이 과거에 그야말로 이 수익 개방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토지에서 기반한 어떤 생산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좀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상당히 이제는 오염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이 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한편 최근에는 우리가 하천의 수질 문제 같은 것이 그 농촌 내에서 축산 분뇨라든지 그리고 그 농경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 농촌의 환경 문제가 농촌의 어떤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우리 국정 의제에서도 농촌을 새롭게 재편해 나가고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한편 우리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위기와 동시에 또 한편 뭐 과거에 비해서는 영양이 과잉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먹거리의 어떤 뭐랄까 그 평등 문제 그래서 영양 과잉인 사람과 부족인 사람이 우리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먹거리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됩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 안정된 먹거리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급식을 좀 새롭게 재편한다든지 또 먹거리에 관련된 식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의제와 맞물려 있는 그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데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농촌 내에 여러 가지 그 정보의 어떤 부족에 의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위기적 측면을 또 새로운 기회적 측면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귀농귀촌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최근 5, 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어찌 보면 거의 한 연간 한 4, 50만 명 우리 5천만 인구의 한 1%에 가까운 인구가 그런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어찌 보면 중요한 어떤 변화이고 또 수도권 중심의 우리 밀집된 사회 속에서 우리 농촌이 또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또 갈 수 있다는 또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숙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뭐랄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뭐랄까 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다 보면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자체가 중요한 어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그 일생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귀농귀촌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는 농촌이었는데 최근에는 농촌 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도시의 어떤 제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서는 새로운 어떤 영역의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유심히 보고 또 우리 전체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 중심의 어떤 밀집되어 있고 불균형 부분을 균형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국정 의제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부분이 뭐 농촌 사회 하면 전통적으로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도시 지역에 생활하다 보면 뭐 아파트라는 것이 상당히 밀집된 공간에 살지만은 옆집을 서로 모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는 우리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러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농촌사회에서는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식 속에서도 최근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 우리 농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 연구원이 국민의식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시민들이 농촌, 농업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 농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기회의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삶터이자 휴식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농촌에 앞서 얘기했듯이 오염이라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재편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이 또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것이 전 국민의 일터, 삼터, 휴식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균형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고기적 기능 논의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 농정도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농정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식량 안전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이바지하고 그리고 이 전통 문화 그리고 여가, 그래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도 추가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농촌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농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과거 성장 위주로 어떻게 하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농업이 아닌 비농업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가 성장해 왔지만은 보다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업을 또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디지털 혁명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비대면 근무라는 걸 생각한다면 서울의 빌딩 숲 속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은 농촌의 개울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일본 가미야마정이라는 그 혁신 사례에서 보면 그 농촌 개울가에서 했던 노트북으로 그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기업의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지리산 청학동에서 했던 그 전통적인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지만은 서울에 어찌 보면 유명 학원에서 하는 강의를 농촌 어찌 보면 쾌적한 자연 공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비대면이라는 것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촌은 또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새로운 그 노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은 유통 측면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같으면 모든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다시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하지만은 디지털 혁명 속에서는 우리가 화상으로 어찌 보면 영상 상태에서도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료에 대한 원산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이미지 경매 같은 형태로 유통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뒤에 우리 농정 과제에서 한 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 우리 스마트팜도 그 중에 중요한 거지만 우리 농촌 전체를 갖다가 스마트화 시키는 것이 현 단계 우리의 과제라 생각하고 또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의 변화라는 것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자료로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요즘 우리가 농업 데이터 기반, 농업도 AI가 적용되는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농업의 스마트화의 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이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숙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재생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오히려 미래의 에너지가 전환돼 나갈 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기반한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임과 동시에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을 때 그 재생에너지의 또 공급원으로서의 농촌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어떤 기회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 그리고 기회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우리 농촌을 새롭게 재편해 나가자, 좀 미래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자 이런 문제식 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농정털 전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뭐랄까 국가적 의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왔고 작년 11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 속에서 농정털 전환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농촌의 중요한 기능이 식량의 안정적 생산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자원을 관리하는 그 자원관리자로서의 또 의미도 부여하는 그래서 국민이 농업인과 함께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농정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농정털을 우리가 좀 전환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최근의 농정털 전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털 전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농정털 전환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래서 농정털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포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전에 첫 번째 우리 농업 농촌의 위기와 기회를 얘기하면서 현 단계 문재인 정부의 농정털 전환에 대한 의견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 혁신,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털 전환이 계속 한 3, 4년 동안 논의되어 오면서 작년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보고대에서 이 농정털 전환에 대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그리고 수급관리와 가격 시스템을 선진해 나가겠다.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업을 만들겠다. 푸드플랜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 농업 농촌이 생산 정대를 위해 가지고 비료 농량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람 환경 중심의 농촌을 하겠다. 그리고 농촌 내가 단순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하고 있고 농촌 사회 혁신과 공동체를 살려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부분에서 혁신을 찾아내고 또 농촌 지역의 어떤 재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중소고령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우리 사회의 앞서 얘기했듯이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틀 속에서 포용을 해 나가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과거에 정부 중심에서 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이 협치,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농정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도 과거에 우리가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력 위주였던 국가 틀에서 좀 혁신적 포용 국가 그리고 농업도 지속 가능한 어떤 농정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새로 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먹거리의 안정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이치지어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농업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 국가가 국민이 보상을 해주는 어찌 보면 직접 지불제도라는 것이 공익 직접 지불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 농민의 그런 어떤 그 활동에 대한 정당한 어떤 보상이라는 그냥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농정털이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국민 건강과 지역 수단 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 체계 확립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여 기여 지불 제도의 어떤 전환 그리고 유통 혁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속 가능한 농정과 그리고 지역 중심의 분권 농정까지 포함하는 개혁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그 농업 농촌의 어떤 그 변화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기초한 우리 농정틀 전환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농정틀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단순한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시대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시대 변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어떤 유통혁신이라는 것도 당연히 미래에 나타날 현상인데 이러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시대 변화를 하고 어제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클루시브 코리아 포용국가 토론회에서도 어찌 보면 뉴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대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농정 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워낙 요즘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압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참 예측하기 힘든 이런 불확실성 부분하고 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국제적인 어떤 그 연대 속에서 수익 개방과 평화 체제를 하고 경제의 고도 성장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국제적 연대가 쉽지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사회 양극화, 사회 불평등의 위기, 그 기후 위기 이것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을 또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전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경제 사회적 특징을 몇 가지 언급을 한다면 우선 비대면, 언택트로 대비되는 이 경제 구조. 사실은 이게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보다도 저밀도 사회인 우리 농촌이 또 새로운 기회로도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가속화로 해서 물론 이 데이터화하고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용의 위기도 오지만 또 새로운 기회 그것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농촌 사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유통 거래가 줄어들지만은 비대면 유통 거래가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 전국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농촌 사회 농산물의 소비 구조를 전체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나졌고 오히려 가정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농산물에 대한 또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또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 연대 속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우리 농업 생산도 이루어지고 소비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김치만 해도 우리가 생산하는 배추, 고춧가루 이런 것만 아니라 인도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돼서 우리가 한국에서 김치 종족으로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이 그게 또 중동에서 소비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 바람과 더불어
신남방 지역,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 소비가 수출이 증대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재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개방이주의 어떤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테스트되고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라는 식량 계획이라고 또 강조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계속 우리 사회의 어떤 농업 농촌의 변화, 또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 이런 것이 강조되고, 우리 농업 농촌도 단순한 생산성 제고라든지 고투입 농업이 아니라 저투입 농업, 그리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그리고 농업 농촌의 공간이 모든 국민들이 와서 그야말로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또 새로운 숙제로도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농업 농촌 부분의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은 아마 여러분들도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처음에 생기자마자 졸업 입학 시즌 때 화훼 농가들이 꽃을 팔 수 없는 이런 위기적 상황이 나타나고,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학교에서 소비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소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유통 경로에 있던 변화로 나타나는, 그리고 외국인이 못 들어오니까 노동력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농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또 그 어려움을 또 새로운 형태로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장기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새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새롭게 사회 경제 구조를 재편할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이고, 또 그것이 지난 7월부터 해서 한국판 누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사회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어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러한데, 특히 휴먼 뉴딜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우리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보시듯이 우리 사회가 경제 전반의 어떤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찾아내고, 경제 기반 전체에서 친환경 저탄소, 최근에 대통령도 강조하듯이 탄소 중립, 이것은 어찌 보면 기후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이제는 저탄소 형태의 생산이 되지 않으면 아예 생산도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저탄소 생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체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국판 누딜 형태로, 어찌 보면 누딜이라는 것보다 대전환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도 변화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은 이 코로나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중요한 부분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이라는 것이 그린 뉴딜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와 관련해서 농정이 그야말로 생태, 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새롭게 이해되는 이런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최근에 한국판 뉴딜을 실천되는 공간으로서 지역 뉴딜을 강조하고, 대통령 주재 전국의 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지역 중심의 뉴딜을 강조하고, 저희 연구원도 최근에 그 지역 뉴딜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는 토론회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지역 뉴딜의 주체로서 강원도형 지역 뉴딜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뉴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의 광역 그 뉴딜 속에서 농업 농촌이 좀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농업 농촌은 또 중앙과 지방의 결합도 중요하지만은 강원도 전체뿐만 아니라 또 지역 내에 또 기초자치단체 또 마을 단위 이런 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속에서 그 협력적인 새로운 그 추진 체계, 거버넌스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지난 그 11월 11일 농업 있는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농촌이 한국판 지역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쌀뿐만 아니라 밀, 콩 등 이 기초 우리 그 식량 작물에 대한 작업들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 먹거리 체계를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품 바우처 제도를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도시민의 기농기촌의 통합 플랫폼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최근에 뭐 어성군 같은 경우에 새로운 변화와 청년들이 농촌에 그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이웃사촌 지원센터 같은 활동이 나타나고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교육 중심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다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농촌 생활 SOC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난번에 강원도 화천에서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 관련된 부분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지자체가 오히려 청년이 남아있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이 늘어나는 이런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농업의 혁신을 찾아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뉴딜의 이 중점 방향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의 현실을 그야말로 소득 격차, 삶의 질 격차, 정보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고 농업 농촌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뭐랄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농촌 지역 재생, 농촌 지역 뉴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 추진 전략은 결국은 이 지속 가능성, 혁신, 포용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협치라는 뭐 이 정부 들어서 또 강조되고 있는 농정 틀 전환을 어떻게 보면 기본 방향으로 받아서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제들을 녹아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그린 농업 생산 유통으로의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국민 농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농정 기반 고도화 이렇게 한 5가지 번주로 하는데 세부 과제로 한 10가지 과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어떤 저희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가 먹거리 안정,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뭐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출발했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식량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식량 생산의 국내 기반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통하면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외 공물을 막연히 가서 사오겠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이 그린 뉴딜 어찌 보면 식량 위기도 있지만 농촌의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이 기후 변화 속에서 농민도 힘들지만은 농촌 사회 자체도 힘든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연구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 그리고 농촌사회 내에서의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공급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특히 그 지역 단위에 그야말로 재생에너지, 예컨대 태양광 같으면 그것을 하는 개인이라든지 사업자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주민 중심으로 그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을 단위에 또 계획적인 입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그 지역 주민한테 골고루 나눠질 수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변화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호남 지역 어떤 섬 지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소 같은 것이 되면서 그 풍력 발전소를 그 지역 단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줌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지역의 소득 기반이 강화되는 이런 사례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강원도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중심으로 공동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계획적 입지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또 지역의 환경도 유지하면서 그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봅니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상품의 거래가 힘들 뿐만 아니라 더더욱 힘든 것은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국인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일시적인 어떤 취업 제한에 따르는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내에 여러 가지 노동력을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또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 디지털 경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배달, 요즘 우리가 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듯이 배달 문화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고 있는데, 비대면 거래 형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라고 하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 농촌 부분에도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농식품 유통 구조와 또 생산 구조, 소비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속에서 우리도 디지털 혁명을 강화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새로운 어떤 또 생산 구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자원이 파묻혀서 이용되지 않던 것이 디지털 경제 속에서는 오히려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식품 디지털 그린 유통 시스템 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앞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 부분은 이미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식품 유통 구조의 변화와 또 그걸 매개로 하는 농촌 생산 구조의 재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가 기존의 어떤 유통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현지의 산지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또 한편 이 과정에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잘 구축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소득원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 내에서 지역 푸드 플랜 같은 것이 안정화돼가지고 강원도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생산, 소비, 유통 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급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또 그것이 어찌 보면 강원도 지역의 농촌 지역이 또 새롭게 기회의 땅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정주 기반 강화는 과거부터 농촌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소화되고 고령화되고 이런 속에서 그런 정주 기반과 관련된 인프라가 투자 효율성이 낮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밀도 사회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농촌의 어떤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농촌이 새로운 어떤 기회의 땅 그리고 대통령도 말씀했듯이 한국판 지역 뉴딜의 어떤 핵심 공간에서 농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그야말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가미야마 정의 했던 그 발표 사례처럼 노트북을 가지고 서울에 미국에 있는 본사를 둔 그 업무를 가지고 강원도 아주 자연 조건이 좋은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정주 기반 강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의 변화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의료시설이 살아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결국은 그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끼리 커뮤니티가 생겨나가고 하면서 문화공간도 생기면서 더욱더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농촌사회가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농촌의 아름다운 또 공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뭐 축사가 마을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면 단위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촌 재생, 농촌 공간을 새롭게 안정적으로 재편해 나가자 하는 것이 최근에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협약 형태로 농촌 공간 계획과 지역의 어떤 그 자치 분권 틀 속에서 농촌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마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런 데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부분 일자리 창출은 앞서 이미 좀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새로운 어떤 기회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거의 농업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 자립도 확보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농촌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을 단위의 그 협동조합 형태의 재생에너지 한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 주민이 함께 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농촌 내에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들이 또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최근에 우리 농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얘기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새로 기회를 찾아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성군도 마찬가지고 화천군이라든지 이랬을 때 미래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할 때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경북 어성의 사례처럼 한 지역에 한 열 몇 명이 들어온다면 한 두세 명이 농업인이라고 또 열 몇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수제 맥주집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할 때 또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도 농사일이지만 또 함께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저녁에 또 서로의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함께 될 때 일자리와 정주 기반이 함께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농촌의 어떤 생산 공간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속에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앞서 얘기했던 식품 바우처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푸드 플랜, 국가 푸드 플랜이 보다 좀 체계화되어 가지고 먹거리의 어떤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또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 노력하고 또 농민들 주체수 농민,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급식 체계 이런 것도 보다 서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특혜를 준 개념인데 점점 우리 사회가 최근 코로나 전국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우리 사회가 좀 보편적인 복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직불 농민 수당 논의하지만 농민 수당을 얘기해도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농촌의 노령 농업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기초노령연금에 한 33, 4만 원 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더 농촌 사회에서는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고용 과정에서도 보면 국민고용보험 제도 같은 걸 보면 도시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마저도 고용보험에 그 특수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농업인도 이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복지라든지 전체 사회적인 그 합리적인 제도 틀 속에서 우리 농업인이 포함되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농정은 농업인에 대한 어떤 특별 대우, 특별 지원이라는 용어는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전체로 보면 실속이 없는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이죠. 변화된 시대 속에서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좀 더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정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또 최근에 우리 농정틀 전환에서도 공익형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양한 데 있는 환경 보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그냥 과거처럼 우리가 그 쌀값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농촌의 그 환경 자원을 살리고 또 지역 자원을 기초로 해서 농촌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이런 과정에서는 지역의 독창성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까지는 모든 정보와 정책의 어떤 기획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역 중심의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 정보 속에서 지역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인 디지털 혁명, 4차 혁명 속에서 새로운 농업, 농촌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10가지의 어떤 과제가 모든 걸 담는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어떤 고민을 담아서 우리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 화면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간단하게 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가 이제는 그야말로 저밀대 경제 사회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어떤 축으로서 좀 농촌의 역할이 좀 강조되고 농업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혁신과 더불어 민간 협력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이 창출되는 우리 농업. 그래서 농업 생산 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농민도 이제는 새로운 사회 환경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으로서 있고 국민들도 농업 농촌은 중요한 어떤 본인의 삶터이자 일터가 될 수 있고 또 한편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농촌 공간 속에서 어찌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농촌에서도 살 수 있는 과거에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도시에 5일 있고 농촌에 이틀 있는 5도 2천 얘기하는데 365일을 농촌에 거주하면서
과거에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농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농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 활동이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해서 농민의 건강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 전체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결국은 또 한편 농촌을 재생시키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촌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관한 강원도는 그러한 것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재편에 선도적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